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그널 음악이 네. 비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좋습니까, 약간 비트가?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트라서 아. 제가 오늘 잠도 깰 겸 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몸을 움직여 봤어요. 했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더 한번 눈길도 안 해보시죠. 주시더라고요. 네.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방송에 방해받을까봐 일부러 안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금 아마 약간 비몽사몽이신 분들이 많으실 많아요. 거예요. 네, 많아요. 그럼 저희 방송 보면서 요 시그널 음악에 맞춰서 좀 몸을 움직이면 잠도 깨고 좀 좋겠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아침, 활기찬 아침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시장이 아주 미약하지만 하지만 올랐죠. 반등을 했어요.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비몽사몽이잖아요. 네. 저도 비몽사몽인데 얼마나 비몽사몽이겠습니까? 네. 네, 시장도 일단 아직은 그나마 올라간 게 좀 다행스럽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5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러니까 주. 지난 0.2 올릴 때처럼 네.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올라간 건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더 올라갈 더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네.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차게. 네, 그렇습니다. FOMC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 아침이면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죠. 네, 내일은 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네요.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식들을 이 신문이나 그런 텍스트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근데 뭐 어린이날 네. 즐거운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장은 조금 접어두시고 네.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에 뵙는 걸로 이렇게 네, 한번 방송은 할까. 접는 걸로, 예. 하는 걸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저께부터 있어갖고. 제가 네.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데 안 먹힙니다. 예, 너무 여러분께 내일 모레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 밝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네. 돌아오는 걸로 네. 예, 네. 벌써 클로징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전에 마감됐던 네. 시장 상황 반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자세한 상황 우리 장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데이터맨 우리 전래연 부장이 오늘의 데이터를 보니까 뭐 종목 얘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다양한 기사들을 데이터를 쫙 정리해서 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함께 그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잠깐만요. 네. 종원님, 네. 저희 둘이 닮았다고. 예. 아직 기분 나빠서 방송 못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수 치셨네.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 그런 얘기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뭔가 근데 저희가 반대로 약간 예, 살짝 이렇게 예. 눌린 느낌은 아, 좀 그렇습니까? 닮은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또 웃는 게 네. 굉장히 또 친근하다는 네, 거.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닮았죠. 예, 자, 주제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주가 오랜만에 상승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금융주가 최근에 나온 것처럼 경기 침체 피해주로 많이 불렸는데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불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네. 가장 안정업종이 여행업종인데요.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자, 3대 지수 흐름을 볼 건데요. 지수. 예, 지수입니다. S&P의 0.48, 다우가 0.20, 나스닥 0.2가 올라오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자,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른 게 아니고 거의 붙어있는 보합권에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큰 폭 아닙니다. 왔다 예. 갔다 왔다 갔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나오는 금리 인상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우리 여동은 앵커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금리 인상을? 뭐 50이죠, 뭐. 50bp, 100%? 네, 50bp. 예. 예. 뭐 그다음에 얼마 정도? 그다음에 이번 달은 당연히 다 아는 네. 거고 50 다음 달 받고 25도 얹어서 75 가자. 예, 75. 이왕이면 그냥 먼저 맞는 매가 전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어제 저기 문남 연구위원이 네. 그 싹을 잘라버리자. 그쵸. 물가의 싹을 잘라버리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건데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장의 좀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FOMC 미팅은요. 0.5가 확실히 되고 있는데 약 99.8% 잡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6월에 문제가 되는데 6월 FOMC도 0.75를 95.6% 잡고 있다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75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쵸. 들어갔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빨리 매를 맞고 끝내자 하는 게 좀 그런 시각이 크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7월 달. 이건 온 거에 없는데 7월 여러분 7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이제 문수석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 네. 다시 좀 베이비 스텝으로 아장아장 25bp 정도? 가 아니고 0.5에 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75 찍고 내려온 네. 거니까. 내려온 거죠. 내려온 좋은 건데 거죠. 이 5, 6, 7월에 아주 듬뿍 한다는 게 지금 시장 예상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빨리 네. 매를 맞고 그다음에 즐겨보자 하는 차원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한 가지 우려가 커지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달에 금리 올랐을 때 금융업종을 보실 건데요.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올랐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모습입니다. 그때 금리를 0.2 올릴 때요. 주간의 모습 보게 되면 금융업종이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 금융업종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침체? 예, 그렇죠. 부분들이 또 금융업종에 영향을 미쳐서 오르는 거 대비해서 더 빠졌잖아요. 일단 이것만 좀 더 보시고 좋은 것만? 예, 좋은 거 보시고 네. 그렇죠. 맞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리를 많이 올리면 CNB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바로 어제 하필 또 서베이를 했습니다. 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금리 이렇게 많이 올리면 경기가 얼마나 망가지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57%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33%안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부동산이 폭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우리 여돈 앵커는 몇 번 잡고 있습니까? 제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저는 경기 침체는 애매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의 기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페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라는 것에 저는 더 무게를 그렇죠. 싣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밤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보통 30% 확률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체감하는 체감하는 거라고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올라갔을 같고요. 것 그냥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서민들이 좀 고통받는 게 아닌가가 네. 표출된 거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매번 보여드릴 거니까 그 수치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자, 그다음에 이제 다 흐름에서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안 좋았는데요. 여행주. 여행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3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필 제가 이제 안 좋은 걸 보여드릴 이유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관리 ETF 어웨이의 모습인데요. 어웨이가 보시면 2년 전 11월 달에 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백신이 개발했을 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주가 내려오면서 딱 그 올라왔던 시기에 맞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하루아프게 기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가던 여행주가 왜 빠졌냐? 중국 때문에 빠진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예, 봉쇄 중국의 영향인가요? 봉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게 매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많은 분들 여행 관련 좀 되게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중국의 봉쇄가 좀 완화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웨이에는 주로 어떤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죠? 여행 관련 모든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특히 그 글로벌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 뭐 여행 이게 빠지면 뭐 항공주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또 힐튼 호텔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앞에 와 있지만 잡으려고는 도망가는 그런 업종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교육 플랫폼 그 체그? 체그 예. 네, 체그라는 급락했죠. 기업의 실적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전에 팬데믹으로 수혜받았던 기업들이 좀 주가가 실적이 주춤하다라는 부분을 전달해 드렸는데 근데 리오프닝이 되면 여행주는 당연히 수혜업종으로 돌아설 텐데 이런 수혜업종도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시장 심리가 이 정도로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건가? 얼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코로나19 델타 가면서 또 오미크론까지 나와서 사실 거의 못 갔잖아요. 여행 업종이 못 네. 갔는데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봉쇄가 떨어지면 네. 거리는 안 걸리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여행인가 지금. 또 전쟁 때문에 또 전쟁이 심각한데 내가 어떤 여행을 뭐 하러 가나. 그렇죠. 이런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여행 업종이 못 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젠가. 언젠간 가겠죠. 네, 언젠가 근데 가겠지만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 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희 주변에서만 봐도요. 해외여행 가실 계획이 올해 뭐 구체적으로 많아요. 잡은 분들이 네, 많고 지금 대부분 여행이 다 매진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그건 국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밖에 나가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도 주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맵을 보도록 하죠. 맵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틀 연속 올라가면서 일단은 약간의 녹색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AMD 실적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정말 좋았습니다. AMD가 조금 상승폭이 예. 더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이번 아마존과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서 오랜만에 3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행입니다. 상당히 우리 전내원 부장을 좀 반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보시고 이따가 다시 너무 프레임을 자세히 씌우지 마세요. 얘기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그다음에 3번 S로더인데 S로더가 여러분들 혹시 매출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티로더. 미국이냐 아시아냐? 미국 아니에요? 아시아가 아시아가 7, 더 많이 80%가 나와? 나옵니다. 아시아 쪽에서. 갈색병의 예, 영향력인가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오. 중국의 봉쇄가 직격탄을 맞은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업종이 여행주. 빠지다 보니까 부킹홀딩스, 메리어트 호텔, 힐튼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옆에 있는 나이키까지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다음에 오랜만에 올라간 업종이 금융업종인데요. 금융업종. 아 진짜 원래 힘을 써야 되는 업종인데 상당히 좀 경기 침체단의 부침이 심한 모습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쭉 듣고 보면서 오니까 금융주에 대한 월가의 시각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확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오면 조금씩 이 보따리가 한 발, 있습니다. 한 예. 발.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년까지 이어진다 하면 네. 금융업종은 제가 볼 때는 머스트헤브 주식이니까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AMD의 1분 실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란 실적 발표했는데요. EPS 예상이 0.9인데 비해서 1.13에 나왔고요. 오.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YoY 기준 71% 증가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PC 수요가 감소하니까 네. 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 얘기했는데 웬일입니까? 전혀 문제 없이 실적 발표했고요. 제가 볼 때는 초울트라 메가톤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의 실적 발표.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행 가운데 네. 또 유독 조금 더 올랐던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네. AMD 지금 현재 주가의 봐주시고 움직임도 제가 준비한 주가는요. 6.69%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비슷해요. 보이는데 비슷합니까? 지금도 비슷합니까? 6.09%.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에 씌워졌던 어떤 그런 우려가 좀 식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스타벅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2분기 실적인데요. EPS는 0.5로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매출은요 76억 달러에 비해서 조금 더 나오는 17.4억 달러가 나왔는데 조금 더 나왔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율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그 경영진과 그 노조의 관계가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 실적 발표에 의해 급여 인상, 직원 교육 등을 포함해서 매장 혁신에 약 10억 달러 쓰겠다는 발표하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으로 생각할 비용이죠. 수도 있잖아요. 예, 비용이죠. 근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약간 그 사람이 미래다. 재원을 뭔가 맞습니다. 개발한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맞습니다. 하우스추 생각은 이런 거죠. 네. 바이백을 줄이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 직원이 사실은 우리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급여를 올리자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 또 최근에 2번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파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타벅스 직원들이 어떤 의지를 불태운다는 그러면 한 번도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는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섰던 주가였는데 최근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그렇죠. 70달러 선. 애프터마켓에서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가 4%대 오르고 있는데 스벅을 좋아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스타벅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네, 상당히 나의 많습니다. 기호식품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은요. 오늘 만약에 오르지 않았으면요. 네. 연중 저점을 찍을 뻔했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요. 현재는 네.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500% 올라가는 네, 거죠. 4.36% 오른 아. 77달러 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스타벅스 커피 한 3잔 샀거든요. 스타벅스를 네, 직접 가서? 네, 지인들 이렇게 사주고 지인들께? 하면서 저도 이제 스타벅스에 항상 일조를 하고 있고. 근데 네. 국내 분들의 스타벅스 사랑은 정말 굉장히 진하다. 근데 저 느끼는데 중요한 건 네.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분리됐죠. 네. 한국은 의미가 법이 없나요?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파악하시면 좋은데 하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의 스타벅스에 대한 사랑이 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네.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거든 똑같이. 근데 중국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반등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이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원에서 어떤 할머님이 운동기구를 하시면서 3%를 듣고 계신다고 네. 하셨는데, 예, 우리 운동하시는 할머님 오늘도 건강하게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활기차게 예, 네, 아침을 그렇습니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금 전 마감됐던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전내연 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새치 염색 좀 덜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염색할 때마다 신경 쓰여 죽겠어요. 정프로 징징하지 말고 리어 블랙 샴푸로 바꿔보라니까. 매일 샴푸하면은 점점 새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아 형님, 그래서 요즘 새치가 눈에 덜 띄셨구나. 그래, 새치 염색에서 해방이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싹 날라갔잖아. 형님도 쓰신다니까 바로 바꿀게요. 그 샴푸 이름 뭐라고요? 주식 고민은 3%, 새치 고민은 리어 블랙 샴푸로. 정프로도 이건 좀 꾸준히 써봐. 평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예?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댓글창 보면 저는 어떨 땐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뭐 이렇게 발언이나 음. 뭐 외적인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때로는 굉장히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오는 날은요 화장은 귀찮은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어울려요 안경이. 가리고- 저 혹시 댓글을 더 자세히 잘 보게 사주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약간 네. 좀 이게 네, 멀리 아유, 있는 또 게 흐릿하게 빡대겠습니다. 보여가지고 네, 아유, 예.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오늘 시장반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피디님. 네, 너무 네. 가까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운 저희와 함께하고 네.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아침에 일찍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출근 준비 혹은 이제 아침 식사 하실 텐데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크게 거슬리지 않도록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오늘은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다행스럽죠. 음. 더군다나 내일 노는 날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즐거운 자, 날입니다. 그러면 네. 기분 좋게 이분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부장님. 네. 테슬라 하면 자꾸 이제 전 부장님을 이렇게 엮는데 네. 좋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저 약간 리스크 네. 리스크에서 너무 이제 한 종목에 엔비디아 하면 장 부사장님, 테슬라 하면은 전내연 부장님. 아, 그러니까 뭐 저보다 테슬라의 그 더 박학다식 하시고 월모가 유명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데 예,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죠.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 많으세요. 그쵸. 아 별말씀이에요. 예. 아, 전문가라고는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좋아하는.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사람. 우리 네. 전혜연 부장님과 오늘 또 데이터맨답게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빠르게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틀 정도는 좋았지만 우리가 4월장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당연히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 좀 뭐 긍정적인 의견들이 네.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나온 김에 또 제 생각을 좀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게 그 댓글 아까도 저희가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들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댓글을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이런데 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증시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해요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다 3%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면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주로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보면 댓글이 왜 자꾸 뭐 사라 그러냐 뭐
그럼 저희가 계속 뭐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만 할 것도 아니고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건 피하시고요. 이건 사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 근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저희 3프로의 그 김한진 연구위원님하고 김영익 교수님이 나와서 반대죠 완전히. 예, 두 분의 의견이 하나를 놓고 사야 된다, 어떤 분은 사면 안 된다, 의견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왜 좋냐, 안 좋냐, 왜 말하냐, 이거 뭐냐, 이거는 의미 없고 그냥 저희가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걸 들으시고 참고를 해서 본인 투자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매번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예, 뭐 그거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맞췄어. 저희가 또 맞췄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 뭐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번에 주총 워렌 버핏. 하시면서도 애플이 너무 많이 하락했길래 난 이번에도 6억 달러 이상 매집했다. 했다. 예. 더 올라서 사실 못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보면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꺾였으면 저도 이제 주식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 이슈로 밀려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계속 매집하기 좋은 기회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제 자녀한테 주식을 한번 이제 뭐 예를 들면 증여. 예,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현금을 그렇죠, 증여 맞아요. 사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증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요? 예, 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럴 때 증여하세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증여해 준 건 너무 높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또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길게 매집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두려우실 것도 없고 좀 느긋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전내영 부장님의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죠?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같은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네. 이 마음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진하게 진정성 있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사진 속 두 분의 바람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역시나 또 가장 강세론자 네. 두 분이 또 좋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뭐 역시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기술주가 그것 때문에 2014년 이후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 주가와 내재 가치 사이에. 그래서 저도 계속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어제 문남중 의원님께서도 계속 빅테크나 이런 성장주들을 매집하기 좋을 시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텀리, 펀드스토어에서 텀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팬 같은 기술 기업의 매도세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진입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저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적이 나오면서 덩치가 크고 성장률을 보여주고 인플레나 매크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고 해자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런 빅테크 위주의 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장의 이벤트 얘기만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지난 3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그때 맞췄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도 FOMC 전부터 이분들은 계속 사라.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올라갔었죠.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FOMC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짐 크레이머. 네, 역시나 또 강세론자 3명 늘 나오는 우리 짐 크레이머 같은 분이 이제 이틀 전에 또 증시가 바닥에서 1% 이상 나스닥이 올랐죠. 그날 같은 장세는 매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연준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번째 긴축 주기에 들어갔는데 막상 기준금리 다 올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다 확인하고 사면 늦다.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에 그 전에 조금씩 계속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했고 이분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손실이 어느 정도 날 수는 있는데 단기에 그거 감내 못하면 그냥 채권 투자해라. 네, 아니면 그냥 은행에 예금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려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잘 변동성을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죠? 이미 선반영돼 있다.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에 대한 이슈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제 뭐 0.75를 올리느냐 0.50 올리느냐 뭐 계속 논란은 있지만 0.50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6월 달에 0.75를 올리지 않겠냐는 게 좀 굉장히 높은 예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것조차도 저희가 알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는 FOMC의 이벤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빨리 말씀드려보면은요. 자, 어제 익스피디아가 실적 발표라고 1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경영진들의 얘기는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저 트래블 쪽의 스트롱 리커버리, 강한 회복이 이번 디스서머, 이번 여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래블, 전체적으로 국제 이제 나라 간 여행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여행, 뭐 도심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래블의 리턴이 이제 완벽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나오고 뭐 환율 부분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었는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난 1분기와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수치가 다 좋아졌죠. 근데 요게 단기적으로 또 피크가 된 게 아닐까? 여름에 바캉스 시즌이 온다고 해도 해외 여행을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못 가는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에서 많이 밀렸다는 거. 14%. 14% 많이 밀렸네요. 빠지고 많이 밀렸죠. 지금은 이제 조금 진정이 좀 됐죠. 초록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네. 보합권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EPS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자가 많이 줄었고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로 턴이 됐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가 막 섞여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제가 또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렌트카 쪽 ABS 버짓 그룹 또 실적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나 레버뉴도 뭐 77%, 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7%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주가는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보면은 카 쉐어링이나 자동차 렌터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좋게 나왔지만 이미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걸 맞췄거나 약간만 하회해도 아 이거 여기가 피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버도 엄청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예, 장중에 그래서 3%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9.54%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지금 홈페이지를 띄워놨는데 네. 지금 잠깐 한번 화면을 네.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리프트가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리프트가 지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약하게 얘기했고, 약하게 얘기했네요. 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계속되면서 그 비용 이슈 때문에 지금 무려 27%의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리프트가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내일 실적을 발표할 우버 역시 그래서 시간에서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제 여름 시즌이 곧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진들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기대치가 있어서 이제 기저효과로 좀 올라갔지만 여기가 단기 피크일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영향이 있는데 반대로 방금 또 실적을 공개한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잠재적 수요가 높다라는 아웃룩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를 해주면서 시간에서 지금 거의 4%에서 5%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엇갈리네요. 굉장히 좀 지뢰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 여행 관련해서 에어비앤비만 지금 그럼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제 심지어 장전에 힐튼도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힐튼도 실적이 좋았지만 많이 오르지 않고 하락한 상태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어트나 힐튼이나 실적이 좋다고는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텔이 또 너무 지금 보면 호텔이 되게 비싸요. 비싼데 비싸요? 방도 없어요. 예, 정말 그 여름에 뭘 예약하려고 알아보시면 지금 기존의 코로나 이전 가격의 거의 10% 20%보다 높은 가격인데도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쪽으로 가서 좀 쉐어링을 찾아보는 수요도 또 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에어비앤비도 근데 네. 가격 올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에어비앤비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근데 어쨌건 호텔은 이미 네. 풀부킹이면 그 옆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겹가지가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달 살기로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떠나서 좀 시골 도시로 한 달 살기를 가서 거기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행과 재택을 같이 하는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에어비앤비는 좀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자 그럼 자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리오프닝이 다 막 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항영 교수님께서 항상 보여주시는 백투 CNN의 백투노멀 인덱스인데 거의 94% 가까이 회복은 됐는데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미국인들은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소비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퍼스널 세이빙이 3월 1일자 기준이지만 다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막 저축들을 열심히 혹시 모르니까 했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놀라운 지표가 이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정말 다시 리오프닝으로 나와서 소비를 엄청 하는구나. 근데 이걸 보시면 당연히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아멕스 같은 쪽에 수혜가 있었겠네. 다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비자가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도 25% 이상 늘었고,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오프닝이 관련된 쪽에서도 다 업종별로 갈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신용카드사들을 주목을 하는 게 저희 아내보다 비자나 마스터가 제 소비 패턴을 더 잘 알고 있죠. 알려주죠, 앱이. 그렇죠. 이 양반이 먹는 거 많이 쓰는구나. 온라인 쇼핑몰 많이 그렇죠. 쓰는구나. 뭐 배민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먹는군, 배달 음식 많이 먹는군, 네. 뭐 다 아울렛 틀려요. 많이 가는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카드사들이 사람들이 리오프닝이 돼서 나와서 바로 소비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실제 지표들이 이런 세부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소비 관련 기업들이 확실히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역추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실적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레버뉴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구매 또는 해외에 나가서 쓴 매출, 그러니까 해외 여행 관련돼서 쓴 매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관련도 포함된 게 거의 48%가 늘었어요. 실적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여행 사이트들의 실적은 또 이번에 피크라는 약간 그것 때문에 또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게 막 지금 중첩이 돼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좋았다 그래서 좋네라고 해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보면 마스터카드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를 했죠.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당일날 올랐습니다. 역시나 비자처럼 해외 결제액이 53%가 늘었어요. 아까 비자는 48% 늘었죠. 그래서 굉장히 여행 관련 쪽이나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번에 3월 달에 104% 그러니까 2019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 좋았던 2019년하고 대비했을 때 처음으로 그때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관련 소비가 여기 보시면 트래블이 100% 기준으로 이하면 2019년보다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걸 넘어갔으면 2019년 코로나 전보다 더 했다는 얘기인데 요번 3월 달은 예약해서 결제한 게 마스터카드에서 넘어갔다는 거니까 이번 여름에 대한 성결제, 여행에 대한 성결제, 호텔을 했건 뭐 에어비앤비를 했건 결제가 넘어갔다는 거니까 여름에 대한 바캉스나 여행 수요가 벌써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여행 관련 사이트들의 주가는 좀 좋지가 않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수치는 러시아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 뽑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쪽이 안 좋은 걸 이제 감안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어웨이 여행 언급했었죠. ETF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제 리오프닝 한다, 여행 그러니까요. 간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뭐 항공 ETF인 제츠나 어웨이를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이걸 다 이제 열어서 보면은 자 아까 보셨죠? 이 안에 부킹홀딩스나 이런 기업도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도 있지만 지금 우버. 급락하고 있는 우버.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한 33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요 네. 안에 리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 좀 업종이 여기 보시면 컨슈머 서비스도 있고 뭐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뭐 이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다 좀 섞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행 관련 리오프닝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뭉뚱그려서 사기에는 제가 보기엔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웨이를 지금 뭉뚱그려서 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 이 안에 한국 기업도 들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어. 하고 하나투어가 들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 어. 그쪽에 그 드림타워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카지노 쪽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돼 있는데 아직 중국인들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흐름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행 관련된 기대가 어떤 기업으로는 매출로 오고 있고 어떤 기업은 애매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섞여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아직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그래서 네. 워낙 문의가 많으셔서 네.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어비앤비 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고 네,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던 호텔을 이용하던 뭐 비행기를 이용하던 어쨌든 결과적으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는 쓰죠. 그래서 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반영된 건가 싶어가지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처럼 네. 뭐 여행 관련 기업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 주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쵸. 지금 금리 인상 권에 오게 되면 그런 기업들의 그 버틴 게 쉽지 않아 보여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 매수 관점은요 일단 돈을 버는 기업들로 좀 추리시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네, 위즈덤 칼리지. 이 영상은 약간 우주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박진감 영상이었습니다. 우측만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표정 두 분 보니까 좀 아니, 울른 모양이네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틀째 미미하지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라 할 것도 없죠. 네. 다만 이제 연준의 결정, 금리 결정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나서 뭔가 좀 소강 상태라는 정도가 맞겠죠. 그래서 네. 오늘 뭐 많이 오른 것도 뭐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큼지막한 것 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로 같고요. 금값은 강보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큰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위가 이제 유가고요, 아래가 금값일 때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러니까 약보합, 강보합, 뭐 말이 굳이 써놨죠.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거 진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금 0.2% 내렸는데요. 이 보면 지금 엔화 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모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결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어제도 잠시 저희가 외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해외 매출이 많고 또 이런 쪽은 지금 달러에 정말 1달러 뭐 몇십 센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요. 왜냐하면 그걸 달러를 해외에서 번 돈, 해외에서 매출, 해외 번 돈을 미국으로 갖고 왔을 때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앞선 코너에도 리프트도 얘기하고 에어비앤비도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지금 한마디로 보면 손실인데 3센트 손실이기 때문에 뭐 흑자나 마찬가지죠. 에비타는 흑자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생각보다 훨씬 적자 규모가 줄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12억 달러였는데 1,900만 달러입니다. 바로 이게 보면 이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CEO가 그만큼 계속 자신감을 얘기하고 각자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여행 혁명의 시대. 여행 혁명 시대, 그러니까 트래블 레볼루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기가 적절치 않지만 에어비앤비 직원의 좀 환상적인 혜택 제가 들어보면 진짜 다시 태어나면 에어비앤비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1년에 90일 동안 회사 비용은 전 세계 아무 데나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죠. 90일 원하는 지역이요? 네. 물론 방이 있어야겠죠. 방이 없는데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이 뭐 이번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정말 환상적이죠. 또 다시 태어나면 에어비앤비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고요. 어떤 매출은 15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70% 늘어났고요. 이제 항상 주시 아까 리프트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반대가 이게 가이던스를 엄청 좋게 얘기했어요. 19.6억인데 20.3억, 21.3억 하면서 시간에서 뭐 3, 4%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이게 시간의 일 뿐이지만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감이거든요. 가이던스에서 보수적이냐 얘기하는 건데 다만 이건 있어요. CEO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약간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도 이런 걸 많이 봐갖고 알거든요. 그 분의 유명한 CEO들의 성향을 조금 아는 편인데 이분이 약간 꿈과 희망을 넘치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거예요. 여하튼 그래도 미국의 CEO나 미국의 경영진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응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분은 약간 긍정적으로 하더라는 건 저의 뇌피셜을 추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AMD인데요. AMD가 지금 약간 또 거시하게 좀 난리 났죠. 반대로 보면은요. AMD가 이제 주당 이익이 91센트가 예상됐었는데 1.13달러 나와서 이건 정확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매출은 그리고 전년 대비 117%인데 규모로 보면 매출 71%가 늘어났고 역시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가 이제 나름 또 긍정적으로 나온 겁니다. 63.8억이 월가 예상치였는데 65억 달러가 나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연간은 기존에 자기네가 얘기했던 것이 지난 분기에 올해 215억 달러 정도 매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거는 약간 사기성이 나온 겁니다. 이건 263을 올려버렸어요, 이거요. 이게 이제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전해드렸고 뉴스로 전해드린 거가 PC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슬로우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PC 수요 둔화인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서버용 수요가 뭐 70-80% 계속 고성장했는데 PC 수요에 대해 둔화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의 리사 수도 자신감이 똘똘 뭉쳐 있는 분이긴 하지만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딱 그런 거예요. 표현을 그냥 어깨로 움츠려드린 거죠. 이게 뭐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약간 과장을 해서 했지만 영어식 표현을 보면 약간 어깨를 딱 들썩거려서 뭐야? 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가 4.2% 지금 한번 봐주시기에 더 오르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6-7% 이것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되겠고요. 스타벅스는 따로 준비해봤는데 스타벅스도 한 사업 얼마입니까? 올라갑니다.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오르고 네. 있고요. 네. 스타벅스도 저희가 좀 전에 확인했었는데 좀 올랐죠. 5%. 네, 스타벅스도 그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특히 좋게 나온 거가 미국이 뭐 환상적으로 늘어났고 저도 쓰고 그러지만 소위 멤버십이라 그래갖고 로열티 프로그램이 17% 정도 멤버십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물론 중국은 23%가 다운돼요. 왜냐면 중국은 못 나가게 하니까 상이런데. 그래서 23% 들어왔지만 전 세계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거기다 이제 요즘 노조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형님도 새로 다시 오셨잖아요. 맞아.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숫자 자체보다는 뭔가 좀 그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오늘 약간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종전에도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시각이 뭐 저는 부디 네. 침체는 없기를, 미국 경기는 강하기를 바라지만 네.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은 네. 약간 달라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보신 걸 보면 골드만삭스가 2년 내 35%의 리세션 확률을 얘기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50%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천만별인데요. CNBC에서 오늘 조사를 했어요. CNBC에서 전 세계 쉽게 해서 좀 레벨 없는 애들이 아니라 이들의 표현을 보면 제가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약간 끝발이 있는 친구들한테 좀 너무 싸구려인가요? 저렴한가 말이? 진짜 잘 나가는 분들한테 이코노미스트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런 급한테 물어봤더니 30명한테 글로벌하게 물어봤더니 딱 이겁니다. 30명 중 20명은 내년 말 이전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내년 말 이전에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13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내년 2분기 전에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7명은 하반기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까지 리세션 확률이 상당히 높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30명 중에 10명은 가까운 미래, 쉽게 해서 내년까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8명은 2024년까지도 없을 거다. 2분기까지도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PC 갖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PC, 코어 PC 갖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피크를 쳤거나 오히려 피크를 조만간 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무슨 소리냐? 리서치 온다는 사람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잠깐 해소돼 있지만 장단기 금리 한번 역전하면 예외 없이 왔다는 얘기죠. 어찌 됐건. 그리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얘기를 하면서 리세션이 온다.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만 리세션이 온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정확한 걸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TV라든가 요즘 TV 보면 저희 경제 방송이나 3프로뿐만 아니라 종합 뉴스 채널뿐만 아니라 지상파 뉴스에서도 엄청 리세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기가 큰일 났다 뭐 세상 망할 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부사장도 말씀하시면 그럼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욕만 하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짜증만 내는 경우보다는 뭔가 행동하기 원하잖아요. 물론 주식을 다 팔 수도 있죠. 걱정되면.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이런 걸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면 인지조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의 스트레스는 전 인지조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주요 IB들이요. 인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을 대비해서 관심 종목군을 제시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공통점은 배당을 확실하게 계속 지급하거나 아니면 배당 꾸준히 올려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탑 10을 얘기하고 있어요.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거나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것들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면 되겠고요. 캡처가 하고 약간 그래도 거시기 하면 저희 카페에 또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네. 파일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이건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 개념이 계속 주고 있거나 아니면 꾸준히 올려주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회사 심벌이죠. 버라이즌이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회사 이름이 있겠고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이제 벌어들인 돈 쉽게 해서 벌어들인 손에서 배당 얼마나 나눠주냐는 것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이제 예상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죠. 그리고 배당 연평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예상되는 2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마치 오늘도 올라가던데 이 어떤 에너지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대본 에너지 이런 것들 말하면 익숙하신 분 계실 것 같고요. UPS나 FedEx는 그림 똑같습니다.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네. 그렇지만 이런 걸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크게 리바운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흥미롭게 보면 이거 어렵게 떨어졌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전 세계 최대 아울렛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있고 여주에도 있고 네. 저 부산 해운대 부산 어디 기장인가 어디 있는 거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있을 겁니다. 그 사이먼 프로퍼티를 신세계에서 같이 네. 하는 거 우리나라. 이게 지금 보시면 여행 가시면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근데 주가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골드만삭스에서 탑 10개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좀 걱정되는 분들은 ETF? ETF들이 있는데요. ETF도 오늘 CT에서 몇 개를 발표한 게 있어요. ETF도. ETF 본 거 보면 퀄리티 ETF나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예고 화면이 잠깐 나갔어요. 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날 선물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최고의 선물은 좋은데 먹으러도 가고. 그쵸. 근데 예약이 잘 안 될 노래도 거래요, 가고. 요즘? 네. 네. 최고의 선물은 뭐 여기 지금 보니까 미국 최고 기업 500 종목을 한 번에 예. ETF 말씀을 하시는 예, 거겠죠? 예, 저는 그래서 어린이날 여러분들 다 선물 사주시고 나서 음. 남은 돈 있잖아요. 남은 돈 있으면 애를 위해서 여러분 자제분들 아니 조카들을 위해서 한 주씩 사주는 거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벤트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면 뭐 주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최소한 웬만한 증권사가 그냥 별다방 커피 하나 줄 겁니다. 뭐라도 만들면 계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맞아요. 증권 네. 저도 아는 다 데도 줍니다, 있지만 지금. 웬만한 증권사가 뭐 그냥 뭐 하면 뭐라도 줍니다. 뭐라도 주죠. 예, 뭐라 주면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 별다방 커피권 하나 받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맞습니다. 안 준다 그러면 딴 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베스트 선물은 그 애들한테 500 종목을 한 번에 사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들 얘기 나오거나 조카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종목을 찍기 시작하거든요. 종목이요. 근데 종목도 이제 자기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갈 걸 같은 거 찍으시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별로 덧없는 일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태까지 나름 오랫동안 엮여 있으면서 애들도 그런 거 많이 상대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이 좀 지나고 나면 7살, 8살만 되면 특히 설날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 사신 분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럽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 내 세뱃돈 어디 갔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주식 사놨다 그러면 얼마 됐냐 물어보죠. 한 9살, 10살 되면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어봤을 때요. 플러스가 나면 기분이라도 흐뭇하잖아요. 근데 떨어졌을 때 보면 그게 뭐 하는 회사냐고 따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르는 회사가 많고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반을 받고 증권회사 직원과 고객 간의 마찰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뉴스에도 보시면 저는 현실로 많이 봤잖아요. 애들 거는요 웬만하면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애들 거는. 예, 그래서 애들한테는 정말 애들이 정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아있을 회사. 살아있을 회사. 그리고 꾸준하게 애들도 이해할 만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하나 찍으라 그러면 역시 S&P 500을 한 번에 사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S&P 500은 절대로 고인물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한 번만 사주시면 되겠고요. 아주 조금씩 내면 여유가 있으면 한 주씩 그냥 매달 사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매년 매 분기 사주셔도 되겠고요. 각자의 성향에 맞겠죠. 앞선 코너에서 전현 부장이 무슨 얼마까지 뭐 증여세 있잖아요. 2천만 원. 전 증여세까지 모르겠습니다. 증여세까지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 계좌는 비대면을 안 만들어집니다 법으로. 비대면을 안 만들면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안 될 겁니다 아직요. 네. 예전에 되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슈가 돼서 그 증권사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주면 되기 때문에 저 부모님 이름으로 하세요. 비대면으로 하나 자기 이름으로 하나 하신 다음에 나중에 되면 때 되면 주면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 수수료가 아깝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그냥 직접 가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만든 게 편하잖아요. 근데 최고는 500 종목을 한 번에 사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용돈에서 사라 그러실 수 있죠. 그럼 많은 분들이 스스로 용돈을 한 번에 지금 300달러, 400달러 어떻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작은 거 있죠? 제일 큰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스파이입니다. 파이. 스파이랑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는 어때요? IVB는 어떠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여드리는 건 세계 최대의 ETF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ETF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VO나 IBB 똑같고요. 네. VO나 IBB가 수수료가 쌉내 겁니다. 네. 반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자, 이걸 사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거를 한 번에 사시기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매달 사기가 쉽지 않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SPLG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48달러. 네, SPLG는요 48.97달러입니다. 48.97달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애들 뭐 선물 사주고 무슨 로봇 사주고 다 사준 다음에 남은 돈으로 사주셔도 돼요.
한 주만 사주고 그 다음부터라도 한 달마다 한 번씩 사주시거나 그런 것이 최고의 선물일 거다. 전 진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남은 게 저희 애들 있잖아요. 저희 지인요. 평생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저희 지인 중에 큰 지인은 제가 16살부터 살아 그랬거든요. 지금도 약간 다른 거지만 비슷한 걸 사고 있어요. 그때 48.97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직장 들어가거나 대학교 들어가거나 일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용돈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사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애들이 초등학생이 한 달에 48.97달러 한 달 더 사주기 쉽지 않고 엄마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요. 이것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SFI입니다. 이거는 FI. 여도운 앵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8달러였기 때문에 모 증권사에서 이벤트 했을 때 맞아요. 4주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주밖에 못 삽니다.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스파이에는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없었는데 스파이에는 맞아요.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것도 수수료 이건 운용 보수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특징입니다. 14.86달러고 여전히 배당 줄 거 다 주고요. 이게 다 똑같이 S&P 500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진짜 보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큰 돈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걸 꾸준히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저모 PD가 하나 있어요. 모 PD 이거 아실 것 같은데 4년 전인가 이거 샀어요. 제가 그때부터 미국 주식 하라 그랬거든요. 여전히 저를 만나면 그럼 무슨 미국 한국 주식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애기 엄마가 뭐라 하냐면 이거 미국 주식 딱 요거 그때 산 3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50%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이런 걸 꾸준히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혹시 하나 요까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 구독 좋아요 다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기분 좋으면 내일 저희가 라이브라도 할지도 모르니까 네.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혼자라도 새벽에 뭐 5시 반이라도 제가 혼자 할 수도 아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셔야죠. 네. 그런 거 하셔야 하여튼 돼요. 이런 거 구독 좋아요 해놓으시면 내일 아침에 혹시 시장이 올라가면 안 하겠지만 혹시 많이 떨어지면 제가 네. 뭐라도 잠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서 말씀들이 많네요. 네. 눈 크신 두 분이 누군지 참 궁금해지는데 내일 기분 좋으면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가 많이 떨어지면 네. 오를 거잖아요. 모르죠, 그거. 알겠습니다. 내일 떨어지면 미주미 채널에서 또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학연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5월 5일 또 국내 시장이 휴장을 네, 하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저희 방송도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는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